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의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이 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예능이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능을 보다가 좀 여러분들하고 또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눈에 딱 띄어서 그래서 좀 오늘 그 얘기를 다뤄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예능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예능이 뭐냐면 이제 방송인들, 연예인들 중에 이제 이혼한 커플들이 다시 이렇게 나와서 서로 만나서 뭐 과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오해도 풀고, 아니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오해를 푸는 과정, 아니면은 과거의 상처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혹시 재결합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혼의 아픔을 경험을 했고, 또 인간의 관계의 고통,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겁게, 주의 깊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보면서, 이 부부들도 또 이 이유로 이혼을 했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전문가로서 좀 보다 보니까 그 이혼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왜 그들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혼했어요 라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커플 관계,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배워본 적이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그 공부를 미처 못하신 분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도 그랬고, 거기 나온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관계의 고통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이 뭐 원래 인생은 그렇지, 뭐 다들 뭐 고통들 겪으면서 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이혼을 했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혼이라는 사건 안에 왜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선택을 했고, 왜 과정 중에 힘들었고, 왜 이혼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이 쫙 꿰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속이 시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고통을 겪으면 이유가 있다는 거, 원인이 있다는 거,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노력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거기 커플들을 보니까 커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혼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잡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둘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쌓여가서 그게 결국에는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고 여기서 이제 난 접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와서 접게 되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뤄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두 번째 이유로 봤던 커플들의 공통점은 이 커플들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영상에서 우리가 몸이 어른이라 그래서 정서도 어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동기, 유아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동기에서 사춘기, 청소년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이 정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얼마나 내 삶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우리 아동기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거의 결정을 하죠. 아이가 아직 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 이제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부모랑 갈등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점점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나가는 것들을 익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정서적으로,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하면 더더욱 좋고요. 네. 독립을 해서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일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 외국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막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결정하고, 뭐 직업이든 뭐 커플 관계든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좌지우지 컨트롤하려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우리나라의 그 효사상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막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자식이 no, 이거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걸 따르는 게 효라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니, 효라고 착각? 효일까요? 네, 효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효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예,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도 많은 부분 남아 있어요. 어른들 세대는 당연히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얘기하는 요구에 노라고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율을 해야죠. 네, 아니요, 이거 내 인생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끌려가는 상황. 이 상황에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결혼 생활이 초반에 많이 부딪혀요. 부모의 간섭이 없는 상황이어도 둘이 이제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하나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서로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뭐 여가를 보내는 법부터 해서 뭐 하나하나 사용하는 법, 이런저런 것들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싸우죠. 초반에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제 싸우다 보면 지치니까, 아, 이거는 건드리면 자꾸 싸우게 되는구나. 그럼 요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배워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갈등이 좀 줄어들고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로 간단 말이에요. 예, 뭐 육아 이런 것도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근데 정서적으로 독립 안 된 두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부터 해서 결혼까지 계속 갈등들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둘뿐이 아니라 양가의 부모들의 간섭까지 개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을 조정해야 될 것들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격해지고, 가족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하고 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이 훨씬 더 박터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으로 가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혼 준비 기간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웨딩드레스도 시어머니가 고르는 집들도 있어요. 예비 신부의 의견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가 결정권을 가지고 고르기도 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겪었던 일이에요. 네. 이런 거부터 해서 뭐 혼수, 예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명절 지내는 것부터 해서 심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일정까지도 다 간섭을 하려고 들어요. 뭐 2주에 한 번 집에 와라, 몇 주에 한 번 집에 와라. 이거 부모가 결정할 일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부모들이 간섭하고 컨트롤하려고 들죠. 결혼 전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계속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면, 이게 이제 나는 결혼 전에는 나 혼자 겪었던 일인데, 이게 내 부인이나 남편이 같이 그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커지고, 그거로 인해서 싸움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부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이까지 태어나면 이제 더 심해지죠. 아이까지 간섭을 해버리니까, 육아까지 간섭을 해버리니까 진짜 둘 사이에 육아관이 달라서 거기서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양가까지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면 와우, 정말 완전 박 터지고 골 때리고 힘든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갈증이 계속 쌓이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말이 이해가 갔어요. 이제 우리가 워낙 요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돈을 좀 지원을 받잖아요. 그 지원을 받고서 이 받은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까 자꾸 부모의 말에 좌지우지 끌려다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월세로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됐어요. 예, 진짜 간섭을 받고 막 하나하나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편하면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성인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끌려다니는 삶, 그런 삶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정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혼은 안 하더라도 정말 부부 삶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너무 싸움이 자꾸 힘든 그런 부부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혼했어요 그 커플 중에도 이혼한 원인이 아마 본인들은 정확하게 딱 짚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서적으로 독립 안 된 그 둘이 결혼을 해서 또 저렇게 아픔으로 저렇게 결론이 끝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부모가 자꾸 내 삶에 이제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그것을 따르는 게 절대 건강하고 삶도 아니고, 효도 만약에 그게 효도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불효자식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서로 답을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자식들이라도 행복한 게 나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그냥 결혼 생활 커플 관계 이전에 나 하나로서, 나의 그냥 주체로서, 오롯한 나의 주체로서 그냥 개인으로서의 삶에서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토대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라는 거. 그거를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 상태로 결혼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도 이미 많이 보일 거예요. 연애 기간에도 뭐 엄마가 이랬다, 뭐 누나가 뭐 이랬다, 뭐 이러면서 뭐 아빠가 이랬다, 오빠가 이랬다. 그 간섭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계속 말에 나와요. 그리고 결혼 준비 모드로 들어가면 훨씬 더 그게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좀 알아차리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간섭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 좀 이거 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예.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이혼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정서적인 독립,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이 행복한 커플 관계뿐만 아니라 행복한 오롯한 주체로서의 나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간섭, 집착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만의 삶을 사시라는 거, 그거 오늘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드리면서 이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정서적 독립 반드시 합시다. 네, 우리 독립 만세.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